한강뷰 삼촌이야. SK이터닉스. 오늘 또 29% 상한가 박은 거 봤어?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갑자기 SK 붙은 주식이 왜 상한가야? 할 거야. 근데 삼촌 영상 봤던 사람들은 알지. 이거 보름 전에 삼촌이 한번 알려줬던 종목이거든. 그게 끝이 아니었어. 오늘 한 번 더 상한가로 박았어. 왜 이게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닌지, 회사가 뭐 하는 곳이고,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차트는 어디 와 있는지까지 오늘 다 까보자. 먼저 큰 그림부터.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근데 아주 묵직하게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하나 있어. 바로 재생에너지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핵심만 말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까지 깔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가 막 20만 개를 넘어서 설비 용량 32기가와트를 돌파했는데 이걸 3배 넘게 더 키우겠다는 소리지. 거기다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못을 박았어. 이게 왜 중요하냐? 정책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 붙거든. 무안에서 신안까지 52km짜리 송전망이 이번에 준공됐고, 아리백 산업단지라고 해서 반도체 공장 같은 데를 통째로 재생에너지로 돌리는 단지까지 만들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살 사람이 국가 차원에서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발전소 짓는 회사,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 다 같이 먹는 거지.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 간 게 그 신호야. 파루, 다스코, 3기 에너지 솔루션즈 줄줄이 갔거든. 근데 여기에 이 재생에너지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글로벌 큰손까지 들어왔어. 바로 KKR이야.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사모펀드. 들어봤지? 이 KKR이 SK그룹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빅딜을 진행 중이거든. 규모가 무려 1조 8천억이야. 이게 뭐냐면 SK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던 지분을 KKR한테 넘기고, 거기다 SK이노베이션 ENS랑 SK에코플랜트에 흩어져 있던 재생에너지 역량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재생에너지 통합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글로벌 큰손이 1조 8천을 들고 와서 SK 재생에너지 다 합쳐서 제대로 키우자 한 거지. 이게 오늘 시장이 흥분한 큰 그림이야. 자, 그럼 그 통합의 중심에선 SK이터닉스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원래는 SKENS라는 SK그룹 에너지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곳이야. 지금은 SK디스커버리 밑에 있고 하는 일은 딱 하나로 요약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그리고 ESS라고 전기 저장하는 장치까지. 발전소를 직접 짓고 돌리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파는 회사야. 아까 말한 정부 정책의 정중앙에 서 있는 회사라는 거지.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오늘 상한가까지 갔냐? 방금 말한 KKR 빅딜에서 흩어진 SK 재생에너지가 합쳐지는 그 통합체의 중심이 바로 SK이터닉스거든. 6월 9일에 계약이 타결되면서 처음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그 사업 재편이 본격화된다는 기대에 한 번 더 박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 야, 오늘 SK 붙은 거 다 오르던데 그냥 그룹바람 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야. 오늘 SK이터닉스 모회사인 SKD&D는 겨우 3% 올랐어. 근데 자회사인 SK이터닉스는 상한가 30%야. 그룹바람만으로는 이렇게 못 가. SK에너지화학 계열사들은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진 것도 있고, 결국 SK이터닉스만의 빅딜 스토리가 진짜 트리거였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냐? 단기로는 KKR 딜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뉴스가 계속 나올 거야. 그때마다 출렁일 수 있어. 중장기로 보면 이건 정책이 받쳐주는 메가 트렌드야.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이거 5년짜리 국가 프로젝트거든. 글로벌 큰손 KKR이 1조 8천억을 박았다는 건 외국인이 봤을 때도 이 시장 길게 간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고, 근데 리스크도 솔직히 말할게. 이 종목 변동성이 진짜 커. 6월 16일에 14% 갔다가 19일엔 하루에 11% 빠지고 22일엔 또 7%,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자릿수씩 출렁이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분할로 나눠서 빠질 때마다 담는 식으로 접근해야 돼. 정책주는 길게 보는 거지 단타로 욕심내면 다쳐.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지? 이 종목 삼촌이 처음 알려준 거 아니야. 정확히 6월 10일 이 KKR 빅딜이 터졌을 때 삼촌이 메인으로 딱 짚어줬거든. 그때 종가가 44,350원이었어. 그게 끝인 줄 알았어? 아니야. 오늘 49,050원까지 가면서 그때 본 사람 기준으로 누적 10%가 넘었어. 보름 만에 한 번 더 박은 거야. 이게 무슨 신호냐면 이런 메가 빅딜은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계약 타결될 때 한 번 가고, 사업 재편이 실제로 굴러갈 때 또 가고, 단계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지.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구독 눌러놓으면 다음 사이클도 가장 빠르게 같이 잡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SK 이터닉스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통합 플랫폼, 그러니까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큰 그림이라면 그 발전소를 실제로 짓는 회사도 같이 봐야지. 그게 대명에너지야. 오늘 18% 갔어. 대명에너지는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단지를 직접 개발하고 시공하는 회사야. 거기다 요즘 핵심인 ESS, BESS라고 부르는 전기 저장 장치 사업까지 해. 최근에 고흥나로에 273억 원짜리 ESS 사업 계약을 따냈고 광양 황금베스 같은 프로젝트도 줄줄이 수주하고 있어. 연결고리가 보이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 깔겠다. SK 이터닉스 같은 발전 사업자가 발전소를 늘린다. 그 발전소랑 ESS를 누가 짓냐? 대명에너지 같은 시공사가 짓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이 굴러갈수록 일감이 계속 떨어지는 구조라는 거지. 같은 재생에너지 테마인데 하나는 발전 운영, 하나는 시공. 라인이 다른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고 왜 올랐는지였어. SK그룹 재생에너지 통합, KKR 1조 8천억 빅딜, 정부 정책 수혜. 스토리는 끝내주지.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스토리가 좋다고 다 가는 거 아니거든. 돈이 진짜 들어왔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차트는 어디 와 있는지 이걸 차트로 검증해야 돼. 자, 차트 까보자. 첫 번째, 거래 대금부터 보자. 거래 대금이 뭐냐면 하루 동안 이 종목에서 사고 팔린 총 금액이야. 이게 왜 제일 먼저냐? 큰 손이 움직였는지 아닌지를 보는 1차 신호거든. 오늘 SK 이터닉스 거래 대금이 3,700억이야.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대인 종목인데 하루에 3,700억이 돌았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평소 며칠씩 거래되던 금액이 하루에 몰린 수준이야.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다는 건 개인 몇 명이 사고 판 게 아니라 진짜 큰 자금이 이 종목 안에서 격렬하게 움직였다는 뜻이야.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대금까지 같이 터졌다. 이게 진짜 상승이랑 빈 깡통 상승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야. 두 번째, 그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얼마나 늘었냐.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평소 대비 몇 배가 터졌냐가 더 중요하거든. 오늘 거래대금은 최근 흐름 대비 약 3배야. 평소에 3배 넘게 폭발했다는 거지. 차트 밑에 거래량 막대 보이지? 오른쪽 끝이 확 솟아 있잖아. 그게 오늘이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오늘 상한가로 묶였잖아. 상한가에 묶이면 사실 거래가 더 안 돼. 팔 사람이 더 오를 텐데 왜 팔아 하면서 물량을 안 내놓거든. 그런데도 평소에 3배가 터졌다는 건 그만큼 사겠다고 달려든 매수 대기 물량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야. 상한가에 묶여서 못 산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이게 다음날 또 힘을 줄 수 있는 자리야. 세 번째, 시가총액 대비 회전율. 거래 대금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 회사 덩치에 비해서 얼마나 돌았는지를 봐야 진짜거든. SK 이터닉스 시가총액이 1조 6,710억이야. 오늘 거래대금이 3,702억이고 그러면 회전율이 약 22%야.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 전체 가치의 5분의 1이 하루 만에 손바뀜 됐다는 거야. 22%면 엄청난 거야. 보통 큰 회사는 하루에 1에서 2% 도는 게 정상인데 22%가 돌았다는 건 주인이 대거 바뀌는 중이라는 신호야. 이렇게 손바뀜이 격렬할 때 주가 방향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누가 사고 있냐? 수급을 봐야 돼. 자, 이거 솔직하게 풀어줄게. 최근 일주일을 보면 외국인이 조용히 모으고 있었어. 주가가 6월 19일에 11%, 22일에 7%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있잖아. 그 빠지는 구간에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2%에서 거의 3%까지 슬금슬금 올라왔어. 개미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외국인이 받아서 담았다는 거야. 이게 매집이야. 그러다 오늘 상한가에선 어떻게 됐냐? 외국인은 그동안 싸게 담은 거 일부 차익 실현으로 내놨고 그걸 기관이 받아갔어.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는 외국인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외국인이 미리 싸게 모아놨고 오늘은 기관이 받아주면서 올렸다가 정확한 그림이야. 양쪽 큰 손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런 종목이 힘이 있는 거야. 자, 잠깐 이거 하나만 짚고 가자. 이런 종목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6월 10일에 이미 한번 짚어줬잖아. 우연이 아니야. 삼촌이 포착한 급등주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가져가서 너희도 직접 확인해봐. 자, 그럼 이어서 차트 마저 보자. 다섯 번째, 지금 차트가 어디 와 있냐? 이게 솔직히 제일 정직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야. SK 이터닉스 52주 최고가가 76,700원이었어. 오늘 종가가 49,050원이고 그러니까 한참 위에서 한번 크게 갔다가 고점 대비 약 36% 빠진 자리야. 신고가? 아니야. 지금 신고가 자리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해줄게. 근데 길게 보면 또 달라.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이 종목 120%야. 장기로는 우상향 추세인데 빅딜로 한번 크게 갔다가 최근에 조정받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에서 폭락한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한번 크게 간 종목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타는 눌림목 자리로 봐야 해. 신고가 영역보다 부담은 덜한 위치라는 거야. 여섯 번째, 이 종목이 섹터 안에서 어디쯤이냐? 재생에너지라는 큰 테마 안에서 SK 이터닉스는
그냥 한 종목이 아니야. KKR이 1조 8천억을 들고 와서 만드는 SK 재생에너지 통합 플랫폼의 중심이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를 다 끌어안는 발전 운영의 대장이라는 거지. 오늘 파루, 다스코 같은 태양광 종목들이 같이 갔지만 그 종목들은 부품이나 시공 쪽이고 SK 이터닉스는 그 위에서 발전소를 소유하고 굴리는 가장 윗단이야. 같은 테마에서도 체급이 다른 거지. 순환매가 재생에너지로 돌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이런 대장주야. 마지막 7번째, 차트가 그리는 패턴이야. 정리하면 이래. 한번 크게 올랐고 조정받았고 오늘 그 조정을 끝내고 다시 반등했어. 전형적인 눌림목 반등 자리야. 솔직히 말하면 이평선이 아직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야. 위에서 내려오는 매물선들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단번에 쭉 가기보다는 한 번 더 출렁이면서 자리를 다질 수 있어. 근데 트리거는 살아있어. 정책이 받쳐주고 KKR 빅딜이 진행 중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큰손이 움직이는 자리. 조정 후 재반등 자리는 빠질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맞아. 한 방에 욕심내지 말고 차트가 자리를 다질 때 천천히 담는 거야. 자, 그리고 항상 하는 거. 삼촌이 그동안 알려준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됐나 차트로 보여줄게. 거짓말은 차트가 못하니까. 먼저 현대오토에버 5월 8일에 메인으로 딱 짚어줬던 종목이야. 그때 59만 2천 원이었는데 그 뒤로 10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고점 기준 80% 갔어.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간 거야. 그리고 두산 퓨얼셀 이건 5월 6일에 알려줬어. 7만 8천 원에 짚어줬는데 10만 원을 넘기면서 39%. 이게 재밌는 게 두산 퓨얼셀도 수소연료전지, 그러니까 오늘 본 SK 이터닉스랑 같은 재생에너지 라인이거든. 삼촌이 재생에너지 흐름을 그때부터 보고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삼촌이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 게 아니야. 근거 있는 종목을 미리 짚어주는 거고 그게 차트로 증명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너희 궁금하지? 삼촌이 어떻게 매번 급등주를 남들보다 먼저 잡아내는지 SK 이터닉스도 보름 전에 미리 짚었잖아. 삼촌이 직접 포착한 급등주들 그리고 종목 심층 분석 자료 그거 그대로 줄게.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 무료야. 가져가서 너희도 직접 찾아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이런 거 한 달에 2-3번만 잡아도 한강뷰 가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 가보자고.